혹시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하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노년을 맞으며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두 할머니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었어요. 한 분은 구부정한 어깨로 힘없이 걸으시며 요즘 몸도 마음도 다 늙었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반짝이는 눈으로 오늘도 할 일이 많아서 바빠라며 활기차게 지나가셨거든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미리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첫 번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월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혹시 지금 젊으시다면 연금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5세 조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 뭘 그런 걸 미리 생각해라며 개인연금 가입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추납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리 찾은 돈의 몇 배를 내야 하더라고요. 이자와 가상금까지 붙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인연금은 아예 가입도 안 하셨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지 뭘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40대, 50대에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연금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평생 일할 수 있을 텐데라고 자신만만하셨어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거든요. 65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었어요. 개인연금은 아예 준비해 놓지 않아서 추가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70세가 넘은 나이에 경비 일을 하며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김성호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20대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셨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납부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국민연금도 내야 하는데 개인연금까지 매달 20만 원씩 내기가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납부하셨습니다. 30대에는 연금저축 외에 변액연금보험에도 가입하셨어요. 40대에는 IRP까지 개설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셨습니다. 50대에는 연금 납부액을 더 늘리기도 하셨어요. 퇴직금도 모두 IRP로 이체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김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월 국민연금 80만 원, 연금저축에서 70만 원, 변액연금에서 60만 원을 받아서 총 21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지만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연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은 언젠가 바닥이 나지만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와요. 100세까지 살아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더 든든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추가 수입이 되거든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둘을 합치면 충분해집니다. 셋째로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개인연금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부터 시작해서 변액연금보험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효과로 불어나거든요. 20대에 시작하는 것과 40대에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두 번째는 의료비 감당 가능한 실손보험 유지하기입니다. 혹시 아직 건강한데 실손보험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실손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7세 이정희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고 나는 몸이 튼튼해서 보험 같은 건 필요 없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권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돈으로 맛있는 것이나 사 먹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만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물리치료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치료비 때문에 생활이 궁해져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줄 몰랐어 라며 자책하셨어요.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미숙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지라고 하시며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셨어요. 매달 8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게 쉽지 않네라고 하셨거든요. 주변에서도 그 돈으로 적금이나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라며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60대가 되어서는 보험료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거잖아라고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할머니도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수술비가 1,500만 원이나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낸 돈은 50만 원 정도였어요. 수술 후 한 달간 입원하면서 든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20만 원씩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모두 처리해 주었어요. 박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야, 보험 들어놓기를 잘했어라고 안도하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 실손보험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큰 병에 걸렸지만 경제적 부담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였다면 나이가 들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 생기거든요. 둘째로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병원비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100만 원 하는 수술이 10년 후에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야 하거든요. 병이 생긴 후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당장 실손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도 좋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 가입하면 더 비싸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보장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는데 오래된 보험은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을 노후 준비의 필수 항목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잃게 되니까요. 초라한 노년을 피하고 싶다면 실손보험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혹시 취미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동네에 사는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라고 하시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붓질을 배우려니 힘든 애라고 하셨거든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먹물도 자꾸 번졌어요. 하지만 첫 수업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라며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예 동기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매주 입원식 문화센터에 가서 2시간씩 서예를 배우셨어요. 집에서도 틈틈이 연습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배우는 할머니들과도 더욱 친해졌습니다. 서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나누며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예반 할머니들이 김 할머니를 다른 모임에도 초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등산 모임도 나와봐, 요리교실도 같이 다녀봐라며 새로운 활동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인간관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서예반에서 만난 10명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소개해준 등산 모임에 15명, 요리교실에 12명까지 어느새 40명이 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70세가 된 지금 김 할머니의 하루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글귀를 써볼까라며 즐거워하세요.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가 있으면 작품도 출품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될 줄 몰랐어 라며 뿌듯해하세요. 제자들도 생겼고 그 제자들과도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휴대폰에는 이제 연락처가 100개가 넘습니다. 서예 관련 사람들, 등산 모임 사람들, 요리교실 사람들, 그리고 서예 제자들까지 말이에요. 매일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바쁘고 즐거우시다고 합니다. 취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취미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둘째로 취미를 통한 인간관계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명의 취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모임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인맥이 확장되는 거예요. 셋째로 취미는 삶의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것을 해봐야지라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하나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는 젊을 때 운동 안 했는데 지금 해봤자 뭐해라고 여기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하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아오셨거든요. 60대가 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와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외출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라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이웃 최건강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제라도 몸을 관리해야겠어라고 하시며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니 온몸이 아프네라고 하셨거든요. 10분만 운동해도 숨이 차고 근육통이 심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어라며 꾸준히 운동하셨습니다. 주 3회씩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하셨어요. 집에서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하셨습니다. 60대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력이 20대 못지않게 좋아졌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차고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량을 늘리셨어요. 헬스장 운동에 수영과 등산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새로운 인맥도 생겼어요. 75세가 된 지금 최 할아버지의 몸은 어떨까요? 50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하세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라며 즐거워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동네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트레이너가 될 줄 몰랐어라며 뿌듯해하세요. 같은 나이대 할아버지들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50대부터 운동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랐어요. 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운동을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운동은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병들을 막아주거든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로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로 운동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대화도 잘 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이거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기 부담스러우면 집에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들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추천합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 좋아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운동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운동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하나만으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라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할 5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친구 한 명입니다. 혹시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8세 이순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사교적인 성격이셨어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라고 늘 말씀하시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동창회, 부녀회, 동호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셨어요.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200개가 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안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라며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자신이 인복이 많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 많아지자 모임에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한두 번 빠지니까 사람들이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계속 참석하지 못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짜 힘들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할머니는 200명의 연락처 중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두 안면만 있는 사이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며 절망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순 할머니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대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이 책 어떠셨어요? 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건강 걱정, 노후 계획까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두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안부로 시작해서 때로는 2시간씩 대화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된 거죠. 70세가 된 지금 박 할머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김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 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김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친구 한 명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편안한 친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이든 받아줍니다. 화장하지 않은 모습도 기분이 안 좋은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요. 가식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친구는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싫어하지 않고 사소한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셋째로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도움이 정말 소중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은 결혼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평생 믿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기 일에만 바빠서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노인들은 대체 누구한테 마음을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제각각 살기 바쁘다 보니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5가지 든든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준비해 두시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중한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연금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돈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상관없이 젊었을 때 꾸준히 납부한 분들은 지금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연금만큼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파산하거나 회사가 망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강제 저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있으니 생활비 계획도 세우기 쉽고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추가 지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평생 보장된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어서 장수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오래 살수록 연금의 고마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은행 예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수 있지만 연금만큼은 평생 지속됩니다. 인천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매달 25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연금 입금 확인이라고 하십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개인연금 40만 원이 합쳐져서 총 12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연금만큼은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어서 정말 든든했다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대구에 거주하는 정할아버지는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달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두 분의 노후 생활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젊었을 때 연금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연금만큼 든든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연금은 영원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그 돈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두 번째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집 한 채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관계는 변할 수 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만큼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있다는 뜻을 넘어서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자산을 동시에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 내 소유의 집이 있으면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들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관리비나 세금 정도만 내면 되니까 생활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경제적 여유는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이 없는 분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져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들과 갈등이 생겨도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져도 내 집에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집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밤늦게 돌아와도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집은 또한 훌륭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집을 소유한 채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은 위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좋고 지방의 작은 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는 것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는 집값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살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가치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더욱 좋은 일이고요. 무엇보다 집이 있으면 노후에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는데 다행히 젊었을 때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매달 관리비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산에 거주하는 박할머니는 월세로 살고 계시는데
매달 월세 50만 원을 내다 보니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 속상해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지만 박할머니는 항상 돈 걱정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만큼 확실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도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야말로 노후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평생 나를 보호해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세 번째는 병원비를 아끼게 해주는 건강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반대로 건강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건강한 몸만큼 확실한 전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며칠 쉬면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나 시술비로 돈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관리해두면 이런 비용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식사와 금연, 금주를 실천하면 각종 질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만 꼬박겜박 받아도 대부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중대 질병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1,000만 원과 1,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차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의료비 차이는 정말 큽니다. 건강한 분들은 1년에 병원비로 몇십만 원 정도만 쓰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년 수백만 원씩 의료비가 나갑니다. 또한 건강하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어서 간병비나 요양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또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으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명상,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할아버지는 올해 75세인데도 병원에는 정기검진 때만 가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을 하시고 금연 금주를 철저히 지키셨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1년 의료비가 20만 원도 안 나간다고 자랑하십니다. 반면에 광주에 거주하는 박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데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씩 나간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무릎까지 아파서 주사 맞는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간다고 걱정하시더군요. 두 분의 차이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지만 박할아버지는 의료비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셔서 병원비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네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쌓아둔 비상금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언제든지 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미리 상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비상금이 있으면 정말 급할 때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가 들어갈 때 비상금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으거나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용돈을 따로 저축해두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모으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을 보관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면 도난이나 화재 위험이 있고 은행에 예금하면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명의의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도 다른 사람이 추측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상금의 적정 규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겠지만 무리해서 모으다가 현재 생활이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도 크게 높아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존심이 중요한데 비상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에만 사용해야 하고 한 번 쓴 후에는 다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일상적인 용돈처럼 사용하면 정작 필요할 때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금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순간 더 이상 비상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창원에 사는 최할머니는 30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비상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도 이 비상금 덕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손주 결혼식 축의금도 이 돈으로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자랑하십니다. 반면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강할아버지는 모든 돈을 가족들과 공유해서 쓰시는데 최근 치과 치료비가 필요해졌을 때 자식들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남몰래 비상금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비상금만큼 든든한 노후 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도 내가 모은 돈만큼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아둔 비상금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5번째는 스스로 조용히 정리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노후에는 질보다 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몇 명 안 되더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만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내 마음만 상하고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반대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더욱 챙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구, 건강을 걱정해주는 이웃,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지인들은 노후에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분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먼저 안부를 묻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효도하는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고 친척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관계 정리의 핵심은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란을 피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단지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피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거나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방식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뜸하게 만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빈도로 만나고 만날 때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워지고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울산에 사는 송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인간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100명 넘게 연락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한 10명 정도만 만나신다고 하더군요. 돈 빌려달라고만 하던 친구들, 만날 때마다 험담만 하던 지인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포항에 거주하는 윤할머니는 좋지 않은 사람들과도 계속 어울리시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돌아와서 혼자 속상해 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까지 빌려주고 못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어서 후회하고 계시더군요. 두 분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만큼 중요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스스로 조용히 정리한 깔끔한 인간관계야말로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를 모두 준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77세 박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달 25일이면 국민연금 90만 원과 개인연금 50만 원이 어김없이 들어오고 30년 전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 덕분에 주거비 걱정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금연금주를 실천해서 지금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고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2천만 원도 차곡차곡 모아두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동갑내기 친구 3명과 등산을 하고 목요일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효도를 다합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5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해놔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연금으로 생활비 걱정 없고 내 집이 있어서 마음 편하고 건강해서 병원비 안 들고 비상금 있어서 든든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외롭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박할머니처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이 5가지를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박할머니처럼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후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의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될 정도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맞춰 살아오다가 나이 들어서야 진짜 자유를 찾은 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이 놀라운 현실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늙어가며 챙길 건 사람보다 내 컨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를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찌뿌둥하고 허리는 뻣뻣한데 문자 한 통이 울립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마음은 피곤한데 괜히 거절하면 사람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머리는 띵하고 발목은 시큰한데도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하며 스스로를 밀어붙이죠. 그렇게 한 번씩 만나고 나면 이틀은 누워 있어야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반복되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챙기느라 내 몸이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젊을 때는 그런 희생이 당연했습니다. 자식 돌보고 배우자 기분 맞추고 친구들 부탁 하나라도 거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도 않고 무리한 하루는 다음날 통증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제는 누구 기분보다도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는 74세 윤재분 씨는 과거엔 모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마을회관 회식, 고등학교 동창회까지 매일 일정이 꽉 찼습니다.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허전해서 일부러 스케줄을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심한 감기 몸살로 입원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느낀 것은 사람이 없어도 너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푹 자고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그냥 누울 수 있는 상태. 윤 씨는 퇴원 후 아예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피곤에 찌들어 살던 몸이 한 달 만에 가벼워졌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소화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내 몸을 점검하는 살, 피곤하면 약속을 미루는 용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낮잠 자는 여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건 사람을 끊고 내 컨디션을 우선순위에 둔 덕분입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하면서 속은 뒤틀리고 앉아있는 것도 괴로운데 괜히 미소 지으며 고통을 참는 삶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우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은 결국 내 컨디션을 뺏기는 삶입니다. 약속 하나 지키려다 몸살로 끙끙 앓고 남 기분 맞추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낭비를 막아줍니다. 내 몸이 힘들면 그냥 누우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내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몸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조용해지고 조용해야 내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다. 오늘은 무슨 음식이 땡기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쉬고 싶은지 그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남 챙기느라 망가진 내 몸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사치는 화려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날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꺼내도 상대의 표정부터 살피게 되는 날. 평소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괜히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상대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꾹 눌러야 했던 하루. 그러고 나면 남은 건 묘한 허탈감과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는 자괴감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애써 맞춰야만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이해도 하고 갈등이 있어도 해결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그걸 반복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나를 꺾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하정미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한 지인을 통해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성격과 생활 방식이 지나치게 달랐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TV 소리, 식사 습관, 쓰레기 버리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고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 하 씨는 늘 자신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말끝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방식대로 해줘라는 잔소리가 이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외롭기 싫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씨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크게 다투고 며칠간 냉전 상태가 이어졌고 그때 하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땐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같이 사니까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구나. 결국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라 나를 매일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100배 나아요. 우리는 자꾸 함께 있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소중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닳고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내가 작아지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늘려놓습니다. 혼자 있으면 때로는 외롭지만 내 감정 하나하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관계 속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혼자 살면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라디오를 켜든 침묵 속에 있든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냉장고 속 반찬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밤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도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내 기준, 내 감정, 내 리듬대로 흘러갑니다. 노년은 맞추며 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맞춰주느라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감정 소모하지 말고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내 마음이 점점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도 서운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이 과연 내게 좋은 걸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써 맞추느니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세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 지갑이 덜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통장에 여유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잔고가 횡한 걸 보고 도대체 내가 뭘 썼지? 하며 깜짝 놀란 적.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별거 한 건 없는데 외식 몇 번, 선물 하나, 누가 오랜만에 보자 해서 낸 커피값, 갑자기 생긴 생일 축하 모임 그게 다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무심코 쓰는 돈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낸 밥값, 분위기 맞추려 산 옷, 괜히 미안해서 꺼낸 지갑.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유지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지출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거 안 하면 내가 좀 없어 보이겠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같은 마음에서 나간 돈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78세 조명희 씨는 과거 5개의 모임을 매주 돌며 지냈습니다. 경로당 노래교실, 반창회, 종교 소모임, 봉사단체, 그리고 가족 모임까지 일주일 내내 약속이 끊이지 않았고 외출 준비에 택시비, 밥값, 선물비까지 쓰다 보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 넘게 나가버렸습니다. 정작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늘 통장이 바닥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일주일간 집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에 모임을 전부 빠지고 외출도 안 하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 안에 있던 걸로만 지냈는데 놀랍게도 그 한 주간의 지출이 평소의 5분의 1도 안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 모임을 줄이고 꼭 필요한 약속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건강식품을 사고 좋아하던 책을 사 읽으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줄이니까 돈도 남고 마음도 남더라고요. 혼자 살면 이런 불필요한 지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나 하나 먹고 자는데 필요한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남 눈치라는 항목이 지출 목록에서 사라지니 지갑이 오래갑니다. 또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고 매일 세수하듯 쓰던 돈을 아껴 쓰게 되니 소소한 여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쓸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괜히 사두고 안 쓰는 물건, 어울리지 않는 옷, 형식적인 선물에 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몸에 필요한 물, 내 마음을 살리는 책, 그리고 적절한 휴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줄이니 지갑이 남고 그 여유가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사는 삶은 바로 그 불필요한 지출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단순해지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곧 지갑의 여유를,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남은 돈은 이제 진짜 당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네 번째 이유는 내 속 편한 대로 사니 스트레스가 없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하루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TV 소리 크다고 타박 듣고 밥상 메뉴 놓고 말꼬리 잡히고 뭐하나? 내 마음대로 했다가 괜히 짜증 섞인 한숨 들으며 기분이 망가졌던 날.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써있는 그 불만 때문에 식사 내내 숨을 죽였던 적.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하는 자괴감 느껴보신 적 있죠? 노년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었을 땐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의식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이 오래도록 남아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3세 송현옥 씨는 남편과 오랜 시간 별거 끝에 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외로워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지만 송 씨는 오히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눈치 보며 말 한마디 조심하던 시절엔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니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아침엔 눈 뜨는 대로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커피잔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내 속도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편하네요. 아무도 나한테 기대 안 하니까요.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사람과 떨어져 산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 감정,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분이 꿀꿀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되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엔 그냥 이불 속에서 꼼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눈치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고요입니다. 강제로 단절된 고립은 외로움을 부르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요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꾸만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을 차지하던 쓸데없는 걱정도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불편함이 섞여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그런 긴장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불필요한 긴장을 깔끔히 없애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답게 나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자유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늙어갈수록 스트레스가 병보다 무섭다는 말 실감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속도에 맞춰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정신이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하루. 그것이 곧 정신의 평안이고 그 평안이 쌓이면 몸까지 건강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얇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처 없이 보호해줄 고요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평온을 드리는 그 천문이 바로 혼자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 행복한 다섯 번째 이유는 연락을 끊었더니 마음의 병도 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매번 내가 먼저 하고 모임도 늘 내가 챙기고 약속 시간도 내가 맞추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한 듯한 무관심과 때로는 무시.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끊자니 미안하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주 연락 온다고 따뜻한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내 감정을 갉아먹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라는 환상이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6세 장정순 씨는 평소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인복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자주 맡았고 모임을 주도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늘 남의 말을 들어주고 웃음을 줬지만 정작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장 씨는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병원까지 찾게 되었고 의사는 사람에게 너무 지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모두 나가고 전화번호부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약속을 줄이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하루 속에서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니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오해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약속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해방감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내 감정이 흘러가게 두고 내 상처가 스스로 아물 시간을 주는 삶.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만성 통증, 우울, 수면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상당수가 사람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 낫습니다. 그 환경이란 관계를 줄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조용한 삶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당신 안에 쌓인 불안과 분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감정은 점점 정돈됩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다고 인생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끊긴 자리에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사람을 줄이고 혼자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의 병은 서서히 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해진 내 마음이 늙은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런 방법으로 도움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자주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조급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까지 마음 편할 날이 언제였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이 꼭 스트레스로 가득해야만 할까요? 분명히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노년의 진짜 평안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많은 공유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맞잖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 같으면 안 저랬을 텐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전부인 듯 느껴지고 내 방식이 가장 옳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관계를 망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키운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방식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장영숙님은 70세입니다.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도 껄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장영숙님은 나는 그저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애들은 왜 자꾸 버릇없게 굴고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생각이 있고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걸 존중받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영숙님은 이후 대화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도 자주 웃고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내가 다 맞을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이 사례처럼 틀릴 수 있다는 여유는 단순히 고집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만 생각해도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달라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맞서려 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건 아닐까요? 노년에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고집보다 여유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마음은 고립을 만들지만 나도 몰랐네라는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와 자주 부딪히고 있다면 혹시 내 말이 너무 강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결국 마음의 여백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질 때 진짜 평화로운 노년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깊어지고 섭섭함도 자주 찾아옵니다. 가족이 무심하게 느껴지고 이웃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말없이 견디는 아픔과 사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뜸한 이유, 배우자의 차가운 말투, 친구의 어색한 행동,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할 고통이나 피로 혹은 나름의 걱정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채 오해만 키우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어 보여도 그날따라 속이 많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그 순간 다른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한번 접어보면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넘기면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간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자녀, 친구, 이웃과의 갈등은 말로는 작지만 마음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입니다. 내가 조금만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도 언젠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혜분님은 71세입니다. 남편과 자주 부딪히고 며느리와도 대화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이 싫었고
남편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대요. 그걸 모르고 저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며 혼만 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혜부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도 상대의 사정을 모르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정혜부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기 시작했고, 며느리에게는 짧은 문자라도 따뜻하게 인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와의 영상통화가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그들도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안의 불만도 줄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단단해지면서도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방식을 믿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참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세요? 연금 받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아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손해예요. 이런 말들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내 삶의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닌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나에게 맞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전략하며 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소소한 즐거움에 돈을 쓰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남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년에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흔하게 들리지만 그 삶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해석됩니다. 누군가는 자주 여행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집에서 손뜨개나 글쓰기 같은 취미를 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가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의 조언을 듣되 그 조언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도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말에 내 삶의 방향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지만 내 인생에는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은 단순히 물질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 만족스럽다면 그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제 좀 누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건 너무 낡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말고 내 방식대로 성실히 살아온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조말수님은 올해 70세입니다. 퇴직 후에도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며 만류하지만 조말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일하고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해주면 그게 내 사는 이유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일할 때 가장 건강하고 밝다는 걸 알고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방법이 이거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조말수님의 이 말은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을 믿는 태도가 얼마나 단단한 삶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 손주의 교육, 친구의 가정사까지 어느새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마음을 쓰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감정도 에너지도 거기 다 쏟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고마움보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줬다는 마음과 간섭받았다는 상대의 감정이 부딪히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든 부모로서 자녀의 삶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일 뿐 인생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할 수 있는 조언만 하고 나머지는 믿고 기다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부모의 경험이나 방식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결국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 지인 사이에서도 참견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결국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선의였지만 듣는 쪽에서는 간섭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고 판단하고 나서기보다 때로는 물러서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과 남의 삶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지켜줄 때 서로의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마음을 쏟는 대신 지금 내 삶에 더 집중해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신옥남님은 69세입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못마땅해서 자꾸 조언을 하게 되었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신옥남님은 내가 너무 깊이 관여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모든 간섭을 멈추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은 손주와도 자주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때론 상대에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물러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신옥남님의 말처럼 거리를 지키는 지혜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미움받을 용기 가지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도 피곤한 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참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 써도 돌아오는 건 항상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자책이 들고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온통 타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덜 흔들리고 인간관계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조심스럽게 하되 무조건 참고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태도를 가진다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그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무리해서 들어주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건네는 일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대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할 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 당당함이 있고 그 당당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김정래님은 올해 74세입니다. 평생을 내하며 살아오셨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도 항상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쌓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고 나중에는 혈압까지 올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상담사에게 이제라도 나를 좀 챙기셔야 해요.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은 후 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엔 하기 싫은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고 가족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친구들도 이제야 진짜 김정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김정래님은 용기 내서 나를 표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노년을 편안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사회에서는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며 한 걸음씩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지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정작 은퇴 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웃의 눈치, 자식의 시선,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하네? 그 나이에 저런 옷을 입는다고? 혼자 밥 먹는 거 좀 없어 보여. 이런 말들에 괜히 움츠러들고 하고 싶은 일도 망설이게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은 한순간 스쳐 지나갈 뿐 내 삶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나는 내가 좋으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옷차림, 내가 편해서 선택한 일상, 내가 즐거워서 나간 모임이라면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잘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사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시대일수록 나만의 방식에 당당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꿈을 꾸는 사람, 여전히 일하는 사람, 취미에 빠진 사람, 혼자 여행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라는 생각에 자꾸 주춤하게 되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눈치 보며 사는 인생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더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건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든 바른 삶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남의 인정보다 내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스트레스 없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문영남님은 올해 73세입니다. 은퇴 후 카페 창업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년배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쉬면서 살지라고 걱정했고 자녀들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영남님은 늘 꿈이었던 작은 커피 가게를 열었고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나도 흔들렸어요. 다들 말리니까. 근데 가게 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내가 좋으면 된 거잖아요. 지금 문영남님의 카페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한 명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행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진짜 스트레스 없는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곧 진짜 내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구입 시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클릭하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입해도 본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꼭 이런 방법으로 쿠팡 구매하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